보이스피싱의 신종 사기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람은 매년 2만 명이 넘고 피해도 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속아 넘어가기 쉬운 피싱 수법을 전달해 사고를 예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사기는 지방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나 모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 많이 당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 연령대는 20대 이하였습니다. 지난해 20대 이하 피해 건수는 6천 건으로 전 연령대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50대 5,300건, 60대 3,800건, 70대 이상 1,000건 등으로 고령층의 사기 피해가 더 적었습니다. 2019년만 해도 40대와 50대 피해자가 2만 명을 넘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홍보 활동이 늘면서 중장년층의 피해 예방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대 이하는 사회적 경험이 적고 모바일 금융 거래가 잦아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령이나 직업, 학력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수습하려면 늦습니다. 예방이 최선의 방어책이죠.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를 분석하면 유튜브를 통해 시청자를 모은 뒤 사기로 연결하는 수법과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홍보하는 방식, 저금리 대출 등 정책 상품을 소개하면서 사기치는 방식이 많습니다.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정책자금 대출 신청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급등과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악용해 저리 대출 정보를 주는 척하며 사기를 치는 방법입니다. 사기꾼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정책자금 대출 정보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직접 상담 전화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후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특별 예산이 편성돼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상담센터를 통해 비대면 대출을 하라고 유도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인력 요청과 대출 실행을 위한 사전 자금 입금 등을 유도하며 결국 돈을 빼가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난방비 바우처 지원 확대와 저신용자를 위한 긴급 생계비 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 대출 정책과 허위 정보를 교묘하게 섞어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부 및 제도권 금융사에서는 전화나 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이나 자금 송금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단 돈을 입금하라는 안내가 나오면 무조건 피싱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가 들통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요즘엔 통화할 필요 없이 문자를 통한 사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메신저 피싱이라고 합니다. 스미싱이라는 단어도 사용하는데요. 목소리가 아닌 글자로 된 메시지로 사기를 치기 때문에 더욱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을 사칭해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안내, 채무조정 안내 문자로 사기치는 수법이 횡행합니다. 문자로 보낸 URL 주소를 클릭만 해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오픈뱅킹을 통해 한 은행 앱에 전체 계좌가 입력됐는데 개인정보를 탈취해 오픈뱅킹으로 타 금융사 계좌 잔액을 전액 탈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보낸 문자는 아들, 딸이나 휴대폰에 입력된 지인 연락처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호나 프로필이 내가 아는 사람이더라도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무조건 피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는 클릭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원격 조종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가끔 택배가 올 일이 없고 보낸 적도 없는데 주소지가 잘못됐다며 반송지를 적으라는 문자를 받아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도 메신저 피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미 악성 앱을 깔았거나 의심된다면 백신 앱을 통해 삭제해야 합니다. V3나 후후 앱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설치해둬야 합니다. 아예 유튜브 채널을 파서 시청자와 구독자를 모으고 허위 은행 웹사이트를 만들어 작정하고 사기치는 일당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다수 제작한 뒤 미리 제작한 피싱 사이트에서 상품을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아예 본인을 은행원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실제 은행과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합니다. 최근엔 5, 6%대 고금리 예금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목돈을 예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피싱 사이트에 속으면 수천만 원의 돈을 한 번에 날리는 셈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면 무조건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혹여나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송금했다면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개별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단 돈이 빠져나가면 사기단을 잡기 전까지는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생명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